지역 하천 시설물들이 막대한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를 할지 이참에 철거를 해야 할지 논란입니다. 강릉 시민행동이 가을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으로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강릉시에 촉구했습니다. 강릉시장과 부시장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출장 접종한 보건소장과 직원이 재판에 넘겨진 반면 접종자들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퇴비로 만드는 업체가 폐수 무단 방출과 부숙조 시설관리 소홀 혐의로 40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삼척은 이번 두 번의 태풍 모두 해안보다는 내륙 쪽에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하천 둔치의 시설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가 50천 둔치에 조성한 장미공원. 잠겼던 흙탕물이 빠지고 나서 군인과 공무원 등 800여 명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8만 5천 제곱미터의 넓은 면적이라 진흙을 걷어내고 씻어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죠. 봄에 우리가 이거 꽃 피었을 때도 왔댔거든요. 그때 왔을 때는 너무 아름답고 좋았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게 뭐예요. 182억 원을 들여 만들고 매년 7억 원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공원이 엉망이 되자 활용 방안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삼척이 재정이 지금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다시 살린다는 거는 차라리 없애고 시민들 휴식 공간을 좀 잘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삼척시 미로면 50천 둔치에 조성한 마을 휴양지도 피해가 큽니다. 파크 골프장과 야영장, 게이트볼장 등이 진흙에 덮이거나 파여나가 대부분 못 쓰게 됐습니다. 범람을 걱정해 대피까지 했던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원보다는 안전이 먼저라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거의 범람 위기까지 와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이구동성 이 둔치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피해도 많은 상태에서 철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연이은 태풍 피해가 하천 둔치 활용에 대한 간단치 않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오늘 인제 최전방 부대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해 부사관 1명이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앞서 내린 많은 비의 영향으로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한 건데 여전히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접경지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제군 서하면 민통선 내 최전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GOP 철책 순찰로 주변. 지난달 초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와 두 차례 태풍으로 토사가 유출된 경사면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군장병과 부사관 등 10여 명이 투입돼 토사 제거 작업을 벌이다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육군 모 부대 소속 24살 A 하사가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전방부대 앞입니다. 사고는 GOP 부근에서 발생했는데요. 사고 직후 환자는 헬기를 이용해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환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중호우와 폭풍 피해로 최근 한 달간 접경지 인근에서만 지뢰 100여 발이 발견됐고 지금도 수해 복구와 함께 지뢰 수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한 철원 민통선 안에서만 지뢰가 30발 넘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철원군 농민들은 수확기를 앞두고 생명의 위협이 크다며 청와대까지 찾아 지뢰 해결을 위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M16 지뢰만 한눈에서 2개가 나왔고 거기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제 눈인데 거기서 3발이 나왔어요. 이길이라는 마을에서는 한 곳에서만 M14 발목 지뢰가 18발이 나왔습니다. 전체 지뢰 탐지가 진행되면 논이 크게 망가지는데 이에 대한 생계 보장 대책이 없는 상황. 이렇다 보니 일부 농민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논에 들어갈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수해 복구도 문제지만 곳곳에 지뢰까지 숨겨져 있어 군 당국도 농민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릉 시민행동은 강릉시가 가을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릉 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강릉 커피축제와 강릉 국제영화제 등을 전면 취소하고 남은 예산으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강원도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지하는 곳은 강릉시뿐이라며 3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 1인당 10만 원 이상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오늘 커피 축제를 취소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릉시장과 부시장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출장 접종한 혐의로 강릉시 보건소장과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주사를 맞았던 당사자들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강릉시 보건소장 A씨와 보건소 직원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시청 집무실에서 강릉시장과 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출장 접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백신 변질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무료로 출장 접종을 받은 강릉시장과 부시장, 국장급 공무원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감염병 대응 요원 자격으로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출장 접종 논란이 있었던 전남 목포시 의회에서도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의원실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놓아준 보건소 직원 2명만 기소됐고 시의원 4명은 벌금이 아닌 3만 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백신 비용이 소액이어서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기준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처럼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이 출장 접종을 받아온 것에 대해 불공정과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강릉 시민 중에 어느 누가 이건 보건소장이 알아서 접종을 해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행으로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특권층의 출장 접종이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지면서 애꿎은 보건소 공무원들만 희생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지난 7월 음식 폐기물을 퇴비로 만드는 업체가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낸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시설물 관리 미비로 오폐수가 흘러나온 것을 포함해 업체는 40일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일 오전 어두운 색의 탁한 액체가 배수관에서 개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비료로 만드는 업체에서 유출된 겁니다. 강릉시가 시료를 채취해 검사 분석 기관에 보냈더니 시료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기준치의 70배에 달했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도 약 30배나 높았습니다. 총 질소와 부유 물질도 기준치보다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인근 피내천으로도 끊임없이 혼탁한 물이 흐르고 고인물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염됐습니다. 음식물을 퇴비로 숙성시키는 데 필요한 부숙조 시설이 일부 파손되면서 폐수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업체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업체는 인위적으로 폐수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후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비가 왔었잖아요. 비가 중간 같은 묻은 것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같이 내려간대요. 물하고. 하지만 강릉시는 인위적인 폐수 유출로 판단하고 영업 정지 1개월에 부숙조 시설 관리 소홀 열흘까지 더해 다음 달 10일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벌써 3차례나 적발된 만큼 계속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 환경 감시단이 있어가지고 거의 매일 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그동안에 영업 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면서 업체는 인근 돼지농가 액상 비료 저장 탱크에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 125톤가량을 보관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삼척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지정 등 4건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특별 재난지역 지정 건의문에서 2개의 태풍이 연이어 지나가면서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어선과 주택, 공공시설 등의 재산 피해가 8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정부의 특별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또 삼척 영월 고속도로 조기 건설, 재고 무연탄 매입 확대, 어선 피항을 위한 호산항 저반 시설 확충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9호, 10호 태풍이 잇따라 지나가면서 일부 국립공원 탐방로가 피해를 입어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진입도로 유실로 오색약수터부터 용소폭포까지 가는 주정골 탐방로가 통제되는 등 상당수 고지대 탐방로 출입이 도로 유실과 낙석 발생 등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사무소는 현장 점검과 긴급 보수에 나서 차츰 통제를 해제할 계획이지만 유실 구간 등이 많아 정상 개방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치악산은 비로봉 계곡길 구간 탐방로가 오대산은 일주문부터 월정사, 상원사부터 정멸보공을 제외한 나머지 탐방로가 통제 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르면 추석 전에 1인당 3만 원의 교육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교육재난지원금 46억 원을 포함한 강원도 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이달 내로 도내 각급 학교 학생 15만 2천여 명에게 3만 원씩의 강원사랑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사육돼지를 숨에 도태시킨 도내 양돈 농가가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지역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과 강원 지역 수매농장 등 모두 261개 농가에 대해 돼지를 다시 들이는 재입식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사육돼지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도내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사육돼지를 수매 또는 도태시켜 축사를 비운 15개 농가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질 개선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에 강원도에서는 4곳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산림청이 시행하는 생활 밀착형 숲 조성 가운데 실외 정원 사업은 홍천 연봉도서관과 동부지방산림청, 실내 정원은 강릉 아트센터와 양양 국제공항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들 사업은 공기질 개선과 녹색 휴식 공간 조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원 사업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부지 개발 사업이 다음 달 완공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는 옥계지구 38만 제곱미터에 대한 부지 조성 공사가 현재 94%의 공정률을 보여 10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안권 경자구역 옥계지구는 첨단 소재 산업지구로 조성 중이며 내년부터 신소재와 연구개발센터 등 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해안권 경자구역청은 옥계지구에 연안항만 방제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유치 의향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 한국현대조각 초대전이 다음 달 18일까지 춘천 MBC 호반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초대전은 자연과 인간과 조각의 만남이라는 부제로 국내 중견 작가들의 작품 69점을 선보입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관람객들의 마스크 쓰기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권장되며 단체 관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상공회의소협의회는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의 항구화를 위한 폐특법 개정과 삼척 영월 구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폐특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강원랜드를 제외한 대체 산업은 답보 상태인데다 현재 가행 중인 탄광마저 폐광이 걱정된다며 폐특법의 적용 시한을 없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